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식 올리기 위해 한참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파혼한 남자친구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결혼이 장난이냐며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다시 잘 지내자고 이깟걸로 파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아직도 연락이 오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제 사연 들어봐 주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파혼하면서 영영 마주치지도 말기로 한마당의 예비신랑이니 남자친구니 하기도 그렇고 마음 같아서는 개자식이라고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달리 부를 호칭도 없는 것 같으니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쓰도록 할게요.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는지는 알지 못했네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 연애하던 시기에는 확실히 요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코로나가 한참이던 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마스크 벗고 다니기 시작하고부터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그때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네요. 아무튼 한참 같이 어디 놀러 다니기 그럴 시기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만 만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둘이 어디 같이 찾아서 잘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연애 시작하고 처음 찾아온 명절이 되었어요. 일단 남자친구 본가는 천안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에 혼자 독립해서 회사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연애 시작하고 첫 명절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람 한 집에 모이는 게 좀 그렇고 해서 저도 그냥 집에만 있기로 했었지요. 어차피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냥 연휴로구나 생각하고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 명절 연휴 동안 심심하다고 이틀 정도는 같이 놀자고 했었어요. 명절인데 집에 안 내려가냐고 물었더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인데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족도 못 보고 지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저도 시간 내서 남자친구랑 만나 영화도 보고 그런 식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줬지요. 그리고 다음 명절인 설 때도 상황은 똑같았지요. 물론 그때는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게 완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그때쯤에 변이 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조심하자는 분위기라 남자친구는 또 혼자 서울에 남아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가족들 참 보고 싶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요맘때 추석 때였죠. 그때 확신하게 된 게 남자친구는 가족이 보고 싶은데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못 가서 서울에 남아있던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안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천안이면 솔직히 기차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는 데다가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도 갈 수 있는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차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연애하면서 저희가 서울에서만 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분위기 낸다고 교회로 놀러 간 적도 많고 천안보다 더 먼 곳도 전부 다녀오고 그랬지요. 그런데 작년 추석에도 남자친구는 서울에 남아있을 테니 저보고 또 시간 내서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심심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전에야 남자친구 명절인데 가족들도 못 보고 외롭게 지내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준 거지. 작년 추석엔 이제 모처럼 친척들도 만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혼자 외롭게 명절 보내기 싫다고 어깃장을 부리며 저보고 자꾸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명절인데 가족들 안 보러 갈 거냐 직접적으로 물어봤지요. 그때 남자친구가 거기까지 언제 가냐며 귀찮아서 안 갈 거라는 대답을 했지요. 그 전까지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라 못 간 게 아니었고 그냥 겸사겸사 그걸 이유로 안 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기가 가기 싫다고 안 가놓고 혼자 연휴 동안 심심하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저희 친척들 모여 시간 보내기로 한자리에 불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먼 거리 아니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다녀오라고 한마디 했어요. 저랑 연애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몇 년 동안 안 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전에 갔다 하더라도 당시 연애 기간만 따져도 횟수로만 2년 차였는데 그쯤 되면 한 번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충고까지 해줬지요. 남자친구는 기어이 명절을 꾸역꾸역 혼자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올 초 그러니까 지난 설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귀찮다고 또 본가에 안 내려간 거예요. 이 상황만 봐도
남자친구가 가족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정말 귀찮아서 그랬겠어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기도 했고 여러모로 헷갈리던 상황이었지요.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만 두고 보면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라 쭉 연애를 해왔어요.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식성도 비슷해서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 것만 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지나오면서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게 되었고 연애만 두고 본다면 저한테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나름 비전도 있는 것 같아 거절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심 저 혼자 혹시나 하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지 않는 게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귀찮아서 가족을 안 보러 간다는 게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말로는 저한테 귀찮다고 했지만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가족들끼리 그래선 안 되는 일이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연 끊고 지내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하고 연락 끊고 지내는 지인이 한 명 있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실 본가에 내려가지 않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로 했는데 양가 어른들께 결혼 승낙 인사 정도는 하러 가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천안에는 언제 같이 내려가 볼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빠르면 빠른 대로 좋고 늦으면 늦는 대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괜히 쓸데없는 걸로 고민을 했나 싶어서 또 남자친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그럼 그동안 명절 내내 본가에 안 내려간 게 진짜 귀찮아서 그런 거였냐고 다시 물어봤네요. 남자친구는 무슨 재밌는 농담이라도 하는 것 마냥 진짜 귀찮아서 그랬다고 실실거리며 대답했고요. 부모님이 자기를 아직도 애 취급을 하는데 독립해 나와 떨어져 살다 보니 만나기만 하면 괜히 살 빠진 것 같다고 귀찮게 하고 밥은 제대로 먹냐는 둥, 건강검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다 큰 자식이 알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걸 두고 하루 왼종일 걱정만 늘어놓는 게 불편해서 천안 내려가는 게 싫었던 거라고 웃으면서 말해주더군요. 과도한 걱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걸 또 흉을 보듯 말하니 조금 그랬습니다. 아무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 꺼낸 김에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결혼 전에 인사드리는 건 해야 할 일이고 상견례며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면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만 늘어지게 될 거 아니겠냐 하니 남자친구도 알겠다 말하고는 바로 그 주 주말에 내려가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처럼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3자인 제가 봐도 아들을 엄청 아끼시는구나 싶었어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랬지요. 놀라웠던 건 남자친구는 아예 저랑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집에 알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하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인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애초에 남자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으니 얼마나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하는 걸 소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한테 뭐라 딱히 하시는 말은 없었네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원체 남자친구가 집에선 무뚝뚝하고 그래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전화해봐야 툴툴거리며 전화 끊을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한 색식감을 구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대요. 아무튼 그날은 인사도 잘 드렸고 좋게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드렸는데 참 아들사랑이 대단하신 분이다 싶은 게 저한테 매일같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점심으론 뭘 먹었냐, 저녁으론 뭘 먹었냐 하면서 제가 알 수 없는 질문을 매일같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락이 매일 올 줄은 몰랐으니 오는 대로 연락 다 받고 아는 선에서 대답을 다 해드렸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매일같이 연락이 오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에 있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연락이 와선 저 말고 당신 아들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니
언젠가부터는 저도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전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노이로제에 걸린 것 마냥 전화기만 울리면 괜히 남자친구 어머니인가 하고 놀라고, 그렇게 전화 피하는 걸 며칠간 반복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 좀 자주 드리라고요. 매일같이 연락 오는데 아들 걱정밖에 안 하신다. 너가 연락 가끔씩이라도 한 번 드리면 오지 않을 전화 아니겠냐 했지요.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당장이라도 집에 전화해서 짜증을 부릴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내가 피해봤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잘 지낸다 하고 연락을 드리라는 소리라고 또 한 번 설명해줘야 했어요. 네가 거기서 짜증내봐야 내가 연락받기 싫다고 너한테 일러 바친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한테 잘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궁시렁거리면서 알겠다 대답했고, 저도 일부러 남자친구한테 저랑 같이 있을 때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리라고 시키고 그랬어요. 그 뒤부턴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처럼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잘 해결됐구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는 조금 뿌듯한 점도 있기도 했어요. 상견례 때 일인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이 색식감 잘 만나서 아주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서 집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다고 아주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셨거든요. 칭찬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일이 저렇게 풀렸으니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했던 게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남자친구도 그간 틱틱대는 아들로 살아온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부터 틈만 나면 저랑 같이 천안 좀 내려가자, 부모님 뵙고 오자 하는 식으로 물어왔거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틱틱대던 그 아들이 이젠 부모님 보겠다고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주 집에서는 경사가 난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같이 내려가긴 했는데 굳이 저랑 같이 갈 필요가 있나 싶은 게 결국엔 저는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제가 좋은 것보다 안 그러던 아들이 변한 게 더 좋으셨던 거였으니 저랑 같이 내려가긴 했지만 저는 거의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솔직히 있는 둥 마는 둥 대하셨어요. 거기에 주변에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 쪽 식구들하고 너무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거 좋을 거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보니 남자친구한테는 웬만하면 이제 혼자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라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하라 그럴 땐 그렇게 툴툴대던 남자친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들 챙겼다고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참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야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아마 남자친구도 그때쯤부터 해서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그러는 모습에 점점 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결혼 준비해오면서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굳이 문제를 찾아보자면 갑자기 혼자서도 천안 내려가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진 남자친구 덕에 결혼 준비하면서 스드메같이 알아봐야 할 것들을 알아볼 시간이 조금 모자랐다는 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식을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도 서두를 게 없다는 생각이었고 아마 못해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된 걸 텐데 한참 즐기게 두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파혼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이번 추석에 연휴 기간 길게 해준다고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빨간 날 만들어서 연휴를 길게 쉬게 되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다 만다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대체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당연히 쉬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추석이지 않냐. 주말 껴서 연휴 같지도 않은 연휴 보내고 하루 출근하고 또 빨간 날이라 하루 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너는 몰라도 뭘 모른다 하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꼬치꼬치 캐물을 것도 없고 말하기 싫어 보여서 따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진짜로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관련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 한 통을 해왔어요. 그 통화 끝나면서 저희 결혼 이야기도 다 끝나버리고 말았고요. 통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번 명절에는 저보고 천안에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이라고 벌써 시댁에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저도 처음에는 장난처럼 받아쳤어요. 그간 명절 때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했는데 하루 정도 시간 못 낼 것도 없었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싸울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저도 명절이다 보니 가족들과 해야 할 게 있어서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지요. 그러면 제가 연휴 마지막 날이든 마지막 날 전날이든 괜찮은 시간에 따라 내려가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게 아니고 이번 명절은 자기네 집에서 내내 보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힘들게 생겼으니 너가 와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연휴 내내 예비시댁에서 보내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놓고 와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좋게 돌려 말해 거절했지요. 아직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살림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뭘 돕겠냐고,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냐 하고 농담 섞어서 좋게 좋게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말에 음식하는 거야 이참에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없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되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체 공휴일 때문에 짧을 줄 알았던 연휴가 길어져서 친척들이 연휴 시작하자마자부터 자기 집 와서 지낼 것 같다는 거예요. 대체 공휴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지요. 자기네 아버지 쪽이 6남매라서 다 모이면 엄청 대가족이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두 분 다 살아계시고 해서 명절 때 되면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신다고. 올해는 연휴가 짧아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대체 공휴일 그것 때문에 다 망했다면서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이참에 친척들 다 오게 되는 거니 겸사겸사 저 인사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예비 며느리가 연휴 내내 시댁 내려와서 일 돕고 그러는 거 보면 너는 친척분들한테 점수를 딸 수 있으니 좋고 나는 마누라 잘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엄마는 며느리 잘 봤다고 체면이 서질 않겠냐고. 일석삼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다 너 좋자고 하는 말이니까 빼지 말고 와서 일을 도우라고 막무가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딱 잘라 대답했지요.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고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한다고 뭐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루라도 내가 시간 내서 가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상황인데 그건 싫다고 거절하고 연휴 내내 와서 쉬다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네 친척 식구들 많이 오니까 엄마 대신해서 일하라고 부르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 자리를 좋다구나 가겠냐고 바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저보고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결혼 조금만 더 일찍 했었으면 당연히 왔었어야 하는 자리 아니냐고 어거지를 부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지네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쭉 하게 될 일인데 미리 연습 삼아 체험해본다 생각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거기에 가족들한테 칭찬도 받고 시작부터 좋은 인상 남기는 건데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꼭 와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뭔가 싶대요. 그 자리 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명절에 꾸역꾸역 예비시댁 찾아가 시가친척들 밥 차려주러 자진해서 오는 며느리, 아니 식모라는 인상 심어주는 게 어딜 봐서 이득이냐고 따졌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친척들 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엄마 고생하는 게 싫었으면 진작부터 집에 가서 엄마를 도와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여태까지 귀찮다고 집구석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선 효도한다고 결혼 전부터 배우자 집에 오라고 해서 연휴 내내 일 시킬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 집 며느리 자리면 저도 안 갖는다고 됐다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끊자마자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기 꺼버리고 연락 씹어버리니 남자친구가 똥줄이 탄 건지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말다툼으로 파혼까지 하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해도 받아줄 생각이 있었기에 집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러 찾아왔던 거였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인정받으러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1절로도 지치는 이야기를 2절에 3절 아주 완창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지 엄마랑 자기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처럼 아들이 효도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 때문에 혼사자리가 날아가 버리면 어머니는 분명 평생을 아들 파혼시킨 어미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실 거라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한번 봐줄까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이 기회를 빌어 완전하게 파혼에 영 끊고 제 갈 길 가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가족 등지고 살다가 이제 와서 효도라고 생각한 게 배우자한테 강제로 시키는 대리효도냐고요. 어머니가 너한테 느낄 미안한 마음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무지한 것과 무식한 게 뭔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진짜로 누가 나한테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해도 안 할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보고 이기적이다, 너만 안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엊그저께 연락이 와서는 시작할 때 말했던 대로 자기가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명절 당일에라도 와서 어머니 일 좀 도우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대로 이게 정말 제가 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단이 나버린 걸까요? 설사 진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저는 파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며칠 뒤면 추석인데 암만 생각해도 남자친구가 고생하는 어머니 걱정에 연휴 시작부터 집에 내려가서 일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거기에 제 1년치 월급을 다 걸어도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대리효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좀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누구라도 제발 효도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모님께 직접 해야 한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